제가 화 전문가거든요. 진짜 화 척척 박사인 것 같아. 화가 나본 적도 너무 많고 이 화를 예전엔 참지를 못했어.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진짜 빠꾸 없이 바로 욕을 박아버렸다면 이제는 생각을 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왜 지금 얼마만큼 화가 나는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4단계가 있어요. 소노, 중노, 대노, 극대노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극대노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한 번도. 근데 예를 들어 소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삭힐 수가 있어. 소노나 중노까지도 내가 봤을 때는 뭐 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뭐 산책을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화를 삭히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굳이 그 사람이랑 싸우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엔간하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예 안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화를 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소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삭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받아치면 돼요. 이게 가장 좋아. 꼽을 주는 건데 너무 상처되게 주지 말고 아까 그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화에 대해서 지금 빌드업을 하고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궁금해서 댓글을 친 거죠. 그러면 제가 해드려야죠. 제가 그럼 당연히 답변을 해드려야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렇지. 네가 궁금하면 내가 해드려야지. 허위가 계속되면 그게 둘린 줄 알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들도 웃고 그냥 가볍게 쳐내고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테니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공을 던졌을 때 그냥 내가 받아치는 거야, 한 번. 이 정도가 소노는 가능해요. 근데 중노부터는 가장 무서운 게 감정이 남아요. 이게 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감정이 남는다는 거. 소노는 솔직히 감정이 안 남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오늘 밥을 많이 못 먹었어. 배가 존나 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는데 앞에 있는 새끼가 야 니네 집 못 사냐? 거지 새끼처럼 처먹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친구도 노력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도 나름 노력을 한 거야. 나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야. 그건 진짜 그 새끼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화가 났잖아 지금. 그래서 그 새끼를 앞으로 보거나 비슷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난다고. 내 인생 동안 나는 안 없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요 컵 거리 공연하면서 적어도 한 80개는 깨먹은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깨먹은 애들 중에 내가 한 명 기억이 나는 게 내가 그때 뒤에서 가방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 컵을 지 동생이랑 같이 캐치볼 하다가 깨먹었어요. 근데 걔네 엄마는 그 상황을 보고 있었던 것 같고 걔네 아빠는 갑자기 와가지고 컵이 깨지고 애들이 울고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그래서 나는 상황을 모르고 있었는데 걔네 엄마가 애들이 던지다가 깬 거야 라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 도구를 본인이 잘 챙겼어야지. 내 도구 만지는 것도 그래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한두 개씩 모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한 4-5개가 넘었을 때 이게 더 이상 많아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화를 냈거든. 거리공연 때 내가 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감정이 남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절대로. 26 김준표의 답을 알려드릴게요. 중노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중노는 여러분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진짜로 못 배워서 이것 때문에 화를 낼지 모르고 그러는 경우.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꼽을 주거나 진짜 여러분들 화 내보라고 난 그냥 너 좀 족같은데 내가 족같이 할게 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면 인생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세요. 자, 둘이 컵을 던지고 놀다가 컵을 깨먹었어. 근데 그 상황을 내가 못 봤네? 근데 결과적인 문제는 걔네의 잘못이야. 다른 사람 물건을 가지고 캐치볼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점유이탈물 횡령죄라고 남의 물건을 원래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되는 거래. 그래서 걔네가 잘못한 게 맞아. 근데 내가 내 상황을 봤을 때 애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무언가 짐을 만진 건 내 문제야. 나도 여지를 준 거잖아. 정말 좋게 생각하면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나한테 악의가 없어요. 상황이 족같은 거지. 그럴 때는 화를 안 내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나아. 왜냐면 내가 그 상황을 이해를 했잖아. 누군가 나한테 악의가 있어서 한 행동은 아니니까 요거는 그냥 컵 값만 받아서 넘어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그래서 걔네 엄마는 상황을 봤으니까 컵 값이 저게 1,000원밖에 안 하니까 1,000원은 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타이밍에서 이 아줌마가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얘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애들이 그럴 수도 있죠는 내가 그 애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가해자가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족같이 얘기를 한 거야. 건든 거라고. 그럼 그때는 화를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러면 그 타이밍에는 싸우고 경찰을 불러도 상관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중노, 내가 감정이 상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건드린 건지 아닌 건지만 정확하게 알면 된다.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6의 김준표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기에는 여러분 이제 감정이 상해도 그냥 넘어가요. 갑자기 말을 바꿔서 미안하긴 한데 이제 화를 내면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힘들어. 그리고 내가 화를 낼 때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요. 그게 좀 그래.
소노, 중노, 대노 때 정도 내는 화가 중노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버려. 모든 사람이 빌런은 아니야. 상황이 그 사람을 빌런으로 만들어서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 그날따라 이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족같이 대할 때도 있어. 오늘도 있었거든. 근데 그 타이밍에 내가 그 사람한테 진짜 패시브로 존나 크게 화를 내버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나한테 얼마나 서운하겠어. 오늘 뭐 진상도 만나고 오늘 뭐 부모님이 좀 몸도 안 좋다 그러고 나 생각할 게 존나 많은데 내가 뭔가를 물어본 게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중노까지도 이제는 조금은 참으려고 노력을 해요. 너무 크게 화를 안 내려고. 그래서 중노 때는 요즘에는 그냥 서서히 그 사람을 옥죄는 방법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말실수를 했다. 그럼 비슷한 상황을 얘기를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공연을 갔어. 근데 내 거 공연을 공짜로 그냥 보러 와라라고 했던 그 친구한테 오늘 공연 어땠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마술은 이게 아쉬웠고요. 두 번째는 이렇고요. 이 세 번째는 이 파트를 좀 더 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이렇고 이것도 이렇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이거 중노거든? 중노에서 대노 그 사이 어딘가요? 나는 빡칠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이러면 옛날에는 바로 빠꾸 없이 욕을 박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한번 나 아는 공연자 공연을 공짜로 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사람이랑 크게 싸워서 안 보는 상황을 내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다.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서 그런데 너 형한테 그런 거 아니지? 라고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한 번 더 되묻는 거죠. 형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이 친구가 진심으로 근데 형님 제가 봤을 때 제 이상과 형이 참 가까운데 이 부분만 고치면 완벽해질 것 같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형이 잘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타이밍에서도 공연 공짜로 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공연비를 드려야 되나? 공짜로 봐서 그런 거구나. 그게 돈이 아까우셨나요? 왜요? 때리고 싶나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나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 그래서 어쨌든 중노도 요즘에는 좀 참는다. 이제 대노가 있습니다. 대노는 기억이 나요. 이 대노는 왜 기억이 남냐면 중노는 트라우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만 기억이 난다면 어떤 애가 길에서 자기 노트를 찢었다가 이렇게 던졌어. 그럼 나는 그 카드 찢어서 던진 애새끼가 기억이 나거든. 특정한 상황을 봐야 기억이 나지만 대노는 여러분들 일생 동안 기억이 납니다. 지울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평생 동안 가지고 살아야 될 만큼 여러분들 크게 화를 냈다. 저도 몇 번 있는데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면 대학교 때 어떤 애가 이제 내 거 액트가 괜찮으니까 액트를 그대로 베껴서 이제 하기 시작했네. 짐 같은 것도 내 거 빌려 쓰고 몰래 나와서 하다가 이제 들켰어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액트를 똑같이 해버리면 자꾸 이제 보는 관객들이 걔 거 공연을 보고 와서 내 거랑 똑같다 그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서로 안 좋지 않겠냐. 지금 바꾸라고 얘기는 안 할 테니까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가지면 혹시 바꿀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이제 갑자기 서울에 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이 새끼가 진짜 미쳐가지고 갑자기 걔가 이번 주에 거리 공연하러 갈 사람하고 손을 들어가지고 학과 애들을 다 데려가서 공연을 시킨 거예요. 지가 시작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내가 이후에 듣고 화를 냈는데 그 친구만 놀란 게 아니라 그 친구 뒤에 있는 친구도 같이 울어서 걔한테는 화를 안 내. 너 왜 우냐? 무서워서 막 이랬더라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경우는 머릿속에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때는 화를 안 내면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 중노까지는 여러분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맞아. 3번 그 사람한테 꼽을 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그냥 안 보는 게 맞고 대노할 때 여러분들이 화를 안 내면 진짜 사람들이 또 그래. 처음에 여러분 괴롭힘을 당할 때도 물론 그 괴롭히는 새끼들이 시발 새끼인 건 맞는데 어쨌든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야기를 해야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못하면 또 그런 일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저는 화를 잘 내요. 그러니까 잘 낸다는 게 자주 낸다는 게 아니라 잘 낸다고. 내가 상황을 잘 파악을 잘하고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근데 화를 안 내봤던 사람들은 화를 내면 처음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머리가 하얗게 된다든가 말을 전다든가 아니면 막 손을 막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얼굴만 시뻘개지고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얘는 얘기를 하는데 나는 얘기를 못한단 말이야. 실제로 내가 피해자인 경우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다? 무조건적으로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중 하나는 이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일생에 도움이 된다? 나이가 좀 어리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리를 피해버리세요. 그 자리를 피해.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빡 돌면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함부로 못해.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거의 없어야 돼. 상대방이 훨씬 잘못했을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둘 다 애매하게 잘못했는데 여러분들이 나가면 저 새끼 집돌이네. 집을 존나 좋아하나 봐.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대노 상태일 때 여러분들이 존나 빡 돌아서 머리가 하얘진다 싶으면 그냥 나가버리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잡을 거야. 안 볼 것 같으니까 둘이. 근데 나가세요. 난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계속 만나야 하는 사람이면 화를 참아야지.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사업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회사원분들은 지금 이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
돼. 비즈니스 미팅 중에 갑자기 사장이 골프를 좀 친다 하더만 뭐 페이스북 보니까 못 치나 보던데. 나가면 여러분 진짜 집에 있어야 돼. 그러면 안 돼. 지금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군가랑 싸울 때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극대노입니다, 여러분. 극대노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인생을 걸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건 영화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대체로 복수국의 특징은 뭐예요? 가족을 건드리면 죽는 거야, 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 그래요. 전쟁이 나는 이유가 뭐야? 가족 건드려서 그래. 본인을 건드리고 나라 건드리는 거 별로 그렇게까지 막 크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근데 가족을 건드렸다. 안 돼요. 극대노는 대부분 여러분 때문에 오지 않아. 누가 여러분들을 야 이 수염난 돼지 새끼야 이렇게 놀린다고 해서 극대노 상황이 벌어지진 않아요. 극대노는 가족을 건드려야 돼. 패드립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 아니면 연인 문제, 친구 문제 이걸로 생기거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부모님이 당장 나가서 어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시면 나는 삶의 목적이 없어. 그럼 그 목적성이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 새끼들이 진짜 큰 문제가 될 거야. 왜냐면 나는 이제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렸거든. 복수라는 그 두 글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고요. 극대노는 그 수준이에요. 내 남은 인생 그리고 내가 지금 남은 사람들의 모든 일생을 다 포함해서 다 제물로 바치고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망가뜨리겠다라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상태부터는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눈깔이 돌아가면 진짜 어떻게든 할 수가 없거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똑똑한 새끼들은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걸로는 내가 만족을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사람을 죽이는 거는 너무 깔끔한 문제인 것 같거든. 그래서 요즘 복수국들 여러분 보세요. 옛날 복수국이야 그냥 총으로 몇 번 쏘고 그냥 끝났는데 요즘엔 어떻게 해요? 걔네 가족을 조지든가 다리를 그어서 장애인으로 만들다든가 그 사람을 가둔다든가 정말 많은 방법이 있겠죠. 한 번 죽이는 것보다 끔찍하게 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을 것 같거든.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그 사람으로 바뀌면 못할 일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을 건드리면 화가 난다. 본인이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 정도가 왔을 때는 내가 지금까지 그래본 적이 없어서 정말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대노가 딱 됐을 때 이제 화가 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 인생과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바쳐서까지 이 새끼를 조져야 되나? 자, 세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진짜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들은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내 인생을 걸고 조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잃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 엄마도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근데 걔는 아무것도 없어. 본인 맞게. 이러면 여러분 반대 상황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거야. 걔가 그냥 한번 따르게 휘둘러도 나한테 충격이 더 크게 올 수가 있어. 그러면 달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얘가 나한테 악의가 있어서 건든 건지 아니면 지금 상황이 나빴던 건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고 화를 내는 경우가 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진짜 인생을 걸고 이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만 알면 26살 김준표는 화를 조금은 컨트롤할 수 있게 됐다. 내가 얘기했지만 참 존나 많이 잘한다. 스스로가 씨발 대견스러워. 아이 신난다. 화를